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 아내는 왜 힘들까? 은퇴 부부의 현실. 당신이 집에 와서부터 내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김현수 씨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하고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며 제2의 인생을 즐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6개월 만에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똑똑하시더니 집에서는 왜 이 모양이에요? 아내 박지영 씨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 그 순간 김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몰랐던 진실을. 집이라는 공간이 회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조직이라는 것을요.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역할을 잃은 남편과 예상치 못한 동거인을 맞이한 아내. 두 사람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많은 은퇴 부부들이 겪는 정년 후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김현수 씨 62세는 대기업 영업본부장직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30년간 한 우물을 팠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 주말에도 골프 접대, 회식, 워크숍으로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좀 쉬세요. 퇴직식 날 아내 박지영 씨 59세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은퇴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평일 아침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일 낮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된 부부 생활 시작하는 거야. 김현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웠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되고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박지영 씨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에는 출근했을 시간인데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있어요? 아침부터 찌개는 좀 무거운데. 회사 다닐 때는 매일 해줬잖아요. 박지영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천천히 해도 TV를 보며 쉬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 아침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씨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오늘따라 유독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보, 점심은 뭐 먹어요? 또 식사 준비였습니다. 전에는 혼자 간단히 먹거나 친구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세 끼를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드릴까요? 에이, 그냥 라면 끓여줘요. 라면이라도 끓이려면 결국 주방에 서야 했습니다.
박지영 씨는 아침에 치운 주방을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은 낮잠을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켜놓은 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박지영 씨는 청소기를 돌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자고 있어서 참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 시간에 일하고 있었을 텐데. 저녁 6시, 박지영 씨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요? 응? 난 뭘 해야 되는데? 파라도 좀 다듬어 주세요. 아,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당신이 하는 게 더 빠를 거야. 김현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서투르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지영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가 기다렸습니다. 박지영 씨는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씨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뭘 했냐고요? 아침, 점심,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었지만 왜인지 오늘따라 그 질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현수 씨는 완전히 집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은퇴하니까 정말 좋네. 이래서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는구나. 하지만 박지영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그녀의 일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새끼 식사를 챙기고 청소 시간을 남편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빨래도 더 자주 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문화센터 강좌를 들으러 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TV 채널 선택권도, 소파에 앉을 자리도, 조용히 쉴 시간도 모두 남편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갈게요. 또? 지난주에도 나갔잖아. 한 달에 2번 만나는 건데요. 나도 심심한데 오늘은 집에 있어요. 박지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집을 지키며 외롭게 지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외출까지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2달째 갈등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왜 이렇게 짜요? 김현수 씨가 반찬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박지영 씨는 30년간 같은 간으로 요리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맛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야 된대요. 그럼 당신이 직접 하세요. 박지영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왜 갑자기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냥 건강 생각해서 한 말인데. 30년간 맛있게 먹더니 갑자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이 직접 해 드세요. 그날 저녁 2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은퇴 후에는 식단 관리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박지영 씨도 답답했습니다. 매일 새끼를 챙겨주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것저것 지적만 하는 남편. 회사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었던 사람이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달째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내 회색 셔츠 어디 있어요? 세탁기에 넣었어요. 언제 빨래해 줄 거예요? 내일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빨랫감 쌓인 거 보이죠? 혼자 빨래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옷만 빠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입을 옷이 없잖아요. 옷장에 셔츠가 10벌도 넘게 있어요. 박지영 씨는 폭발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옷이 옷장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30년간 아내가 다 챙겨줬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씨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30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 아내는 자신에게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뭐가 문제일까요? 김현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와서부터 내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현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지영 씨의 그 한마디는 김현수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와서 당신이 더 힘들어졌다고요? 나는 당신을 위해 30년을 일했는데. 김현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이 회사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게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회사에서 일했죠. 그럼 저는요? 저는 30년간 뭘 했을까요? 박지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도 30년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과급도 승진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당신도 집에서 편하게 지냈잖아요. 김현수 씨의 무심한 말에 박지영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하게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당신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이 어떻게 차려지는지 알아요? 박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김치를 담고 상을 차려요. 당신이 출근한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려요. 그리고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개고 정리해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아요. 점심을 먹고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 준비를 해요. 박지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녁에 당신이 돌아오면 또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아침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죠. 이게 30년이에요. 30년. 김현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건 원래 집안일이잖아요. 김현수 씨의 말에 박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요? 누가 정했어요? 왜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맞아요. 당신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30년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박지영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출근하면 제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집안일을 했지만 제가 원하는 속도로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요?
당신이 24시간 집에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모두 챙겨야 해요. 당신 눈치를 보며 청소 시간을 정해야 하고, 당신이 TV 보고 있으면 소리를 낮춰야 하고, 당신이 낮잠 자면 조용히 있어야 해요. 김현수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은 은퇴로 자유를 얻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자유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뭘 하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박지영 씨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당신 태도예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만 해요. 반찬이 짜다, 방이 어질러졌다, 빨래가 안 되어 있다. 마치 제가 당신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김현수 씨는 뜨끔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회사에서 하던 방식대로 아내에게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피드백 주고 평가했겠죠. 하지만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 부하 직원이 아니라 배우자예요. 박지영 씨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김현수 씨는 아내의 하루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 아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침대에 누운 채로 아내의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냉장고 여닫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30분 후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김현수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밥과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박지영 씨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맛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아내는 바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30년간 들었던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아내는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마른 빨래를 걷어개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당신은 쉬세요. 아내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김현수 씨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TV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점심 먹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밥 해줘서요. 박지영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밥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오후 아내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김현수 씨는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요? 청소기 좀 밀어주시겠어요? 김현수 씨는 처음으로 청소기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고 나니 팔이 아팠습니다. 이거 매일 해요? 네, 매일이요. 김현수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를.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김현수 씨는 주방 입구에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할까요? 파 좀 다듬어 주세요.
김현수 씨는 팔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듬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자르고 겉껍질을 벗기고 썰어요. 김현수 씨는 서툴게 팔을 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시큰거렸습니다. 팔을 다 다듬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고생했어요.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아내의 칭찬에 김현수 씨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회사에서 수백억 원대 계약을 따내고도 이런 뿌듯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김현수 씨는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당신 쉬세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김현수 씨는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웠고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려 깰 뻔하기도 했습니다. 30분이 걸려서 겨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등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당신 이거 매일 해요? 네. 하루에 3번씩요. 김현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김현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아침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점심 준비, 설거지, 저녁 준비, 설거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진 수많은 자잘한 일들.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 침구 정리, 먼지 닦기, 장보기, 반찬 만들기. 이 모든 일을 30년간 혼자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했지? 김현수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돈을 벌지 않았을 뿐 그에 못지않은 노동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 일은 퇴근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있었습니다. 휴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일에는 퇴근도 주말도 휴가도 없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현수 씨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수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으려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박지영 씨가 일어났을 때 주방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쌀이 흘러 있었고 싱크대는 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왜? 내가 좀 배워보려고요. 밥 짓는 거. 박지영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와 남편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녀는 남편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쌀 씻는 법, 물 맞추는 법, 밥솥 사용하는 법. 김현수 씨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밥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현수 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기도 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옷을 구겨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맞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박지영 씨도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달이 지나자 김현수 씨는 기본적인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설거지를 하고 간단한 청소를 했습니다.
물론 아내만큼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박지영 씨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해주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청소를 도와주니까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가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김현수 씨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김현수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요. 당신이 회사 다닐 때의 규칙과는 다른 규칙이요. 어떤 규칙이요? 일단 집안일을 나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김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두 사람은 종이에 집안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다 당신 혼자 했어요? 네. 30년간요. 김현수 씨는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는 반씩 나눠요. 아니에요. 반씩은 무리예요. 당신은 아직 서툴러요. 박지영 씨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당신은 아침 설거지, 저녁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간단한 청소를 담당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것만 해도 될까요? 네. 그것만 해도 저는 훨씬 편해져요. 김현수 씨는 자신의 역할을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씨에게는 더 중요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친구 만날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당신도 당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세요. 김현수 씨는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외출을 통제하려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두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규칙 1 집안일은 분담한다. 김현수 아침 설거지, 저녁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주말 청소 담당. 박지영 요리, 빨래, 평일 청소 담당. 규칙 2 서로의 시간을 존중한다. 주 1회는 각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상대방이 쉬고 싶을 때는 방해하지 않는다. 규칙 3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밥을 해주면 고맙다고 말한다. 집안일을 도와주면 수고했다고 말한다. 작은 것이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규칙 4 함께하는 시간도 갖는다. 주 2회는 함께 산책을 나간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한다. 규칙 5 불만이 있으면 즉시 말한다.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이야기한다. 단 비난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대화한다. 새로운 규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는 어색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설거지 시간을 자꾸 잊어버렸고 박지영 씨는 남편에게 일을 맡기는 게 불안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시간이에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김현수 씨는 급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박지영 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30분 만에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깨끗했습니다. 다 했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박지영 씨의 칭찬에 김현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청소 내가 할게요. 괜찮겠어요? 네. 배운 대로 해볼게요. 김현수 씨는 거실, 방, 복도를 청소기로 밀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일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했어요. 김현수 씨는 땀을 닦으며 아내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지영 씨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최선을 다한 게 보였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거 매일 하면 정말 힘들겠네요. 그래서 제가 30년간 힘들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현수 씨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박지영 씨는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둘이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김현수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지영 씨는 그 시간에 빨래를 돌렸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현수 씨는 신문을 보거나 운동을 나갔습니다. 박지영 씨는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도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현수 씨는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박지영 씨는 문화센터 강좌를 듣거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박지영 씨가 요리를 하면 김현수 씨는 재료를 다듬거나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김현수 씨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지영 씨는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서 뭐 했어요? 골프 치고 저녁 먹었어요. 당신은요? 문화센터에서 요가 배웠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나도 뭔가 배워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뭘 배우고 싶은데요? 사진이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같이 사진 강좌 들으러 가요.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김현수 씨는 집안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알아서 했습니다. 설거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일어났고 쓰레기통이 차면 알아서 버렸습니다. 박지영 씨도 변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맡기는 게 편해졌습니다. 남편이 서툴러도 기다려주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저녁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김현수 씨는 아내의 외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지영 씨도 편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지영 씨가 돌아왔을 때 집은 깨끗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까지 해놓았습니다. 당신 혼자 잘 먹었어요?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설거지도 했고요. 고마워요. 당신도 즐거웠어요? 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수다 떨어서 좋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박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할 일이 생기니까 보람도 있고요. 저도 그래요. 혼자 다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변한 게 어디예요? 김현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박지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가족 위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김현수 씨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안일에는 적응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목표가 있었고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심심해요. 왜요?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프로젝트도 있고 성과도 있었는데 박지영 씨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30년간 일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는 게 어때요? 새로운 거요? 네. 봉사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한다든지. 김현수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김현수 씨는 지역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력을 살려서 청소년 진로 상담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현수 씨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청소년 진로 상담 봉사해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 경험을 살릴 수 있겠네요. 주 2회, 오후 2시간씩이래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박지영 씨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청소년 진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청소년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생,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의사가 되라고 하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그림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는 건 어때? 화가만 있는 게 아니야.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많은 선택지가 있어. 김현수 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의 말에 김현수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한편 박지영 씨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베이킹 클래스 등록했어요. 베이킹이요? 네. 예전부터 빵 만들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시간도 생겼고 한번 해보려고요. 좋네요. 나도 응원할게요. 박지영 씨는 주 2회 베이킹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반죽을 너무 치대서 빵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오븐 온도를 잘못 맞춰서 빵이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었고 3개월 후에는 제법 그럴듯한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만든 빵이에요. 한번 먹어봐요. 김현수 씨는 아내가 만든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맛있는데요? 빵집에서 파는 것 같아요. 진짜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당신 재능 있는데요? 박지영 씨는 남편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30년간 살림만 하다가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니 삶이 더 풍요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뭔가 배워보는 게 어때요? 김현수 씨의 제안에 박지영 씨도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뭘 배울까요? 예전에 말했던 사진 강좌 어때요? 그거 좋네요. 같이 배워봐요. 두 사람은 주말마다 사진 강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카메라 사용법부터 구도, 빛, 색감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진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카메라에 담아보세요. 김현수 씨와 박지영 씨는 함께 공원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보, 저 나무 예쁘지 않아요? 한번 찍어봐요. 좋네요. 각도를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같은 피사체를 보고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사진은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잘 담았네요. 당신 사진은 나뭇잎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여요. 서로의 작품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개월째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주 2회 청소년 진로 상담 봉사를 하고 주 1회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사진 강좌에 다녔습니다. 박지영 씨는 주 2회 베이킹 클래스에 다니고 주 1회 친구들과 만나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사진 강좌에 다녔습니다. 각자의 시간도 있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요즘 행복해요? 김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은퇴하고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박지영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무신경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김현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요. 네, 그래요. 어느 날 김현수 씨는 봉사활동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이혼하신대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현수 씨는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겠구나. 부모님 일은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럴 거야. 하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너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거야. 김현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은퇴 후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극복했습니다. 선생님도 힘든 일 있었어요? 물론이지. 나도 은퇴하고 나서 아내와 많이 싸웠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었지.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변하려고 애썼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선생님처럼요. 김현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학생 한 명한테 우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이야기요? 네.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했는지요. 학생이 뭐래요? 포기하지 않겠대요. 저처럼요. 박지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5개월째 김현수 씨는 자신만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 살아가기. 블로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집안일 배우기, 아내와의 갈등 극복하기, 새로운 취미 찾기, 봉사활동으로 보람 찾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거의 없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은퇴 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글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글을 보여줬더니 변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박지영 씨는 남편의 블로그를 보며 놀랐습니다. 당신 글을 이렇게 잘 썼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보고서 많이 썼잖아요. 그 경험이 도움이 되네요.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나누다니. 박지영 씨도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한편 박지영 씨는 베이킹 실력이 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주말 베이킹 클래스 강사 해보려고 해요. 강사요? 네. 베이킹 학원에서 제안이 왔어요. 초보자 대상으로 기초 클래스를 가르쳐 달래요. 와, 대단한데요? 당연히 해야죠. 김현수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박지영 씨는 주말마다 베이킹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빵 반죽은 사랑으로 치대야 해요. 너무 세게 하면 빵이 딱딱해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부풀지 않아요. 수강생들은 박지영 씨의 강의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정말 쉬워요.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빵 만들기에 성공했어요. 박지영 씨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강생이 제 빵 레시피 책으로 내면 안 되냐고 했어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김현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60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당신도요. 블로그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현수 씨와 박지영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김현수 씨는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박지영 씨가 일어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침이에요.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샐러드. 오늘 뭐 할 거예요? 오전에는 블로그 글 쓰고 오후에는 봉사활동 가야 해요. 당신은요? 오전에 장 보고 오후에 베이킹 클래스 준비해야 해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당신은 클래스 끝나고 편하게 오세요. 고마워요. 아침 식사 후 김현수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지영 씨는 빨래를 돌렸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김현수 씨는 서재에 앉아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법이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마침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쉼표입니다. 김현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은퇴가 쉼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집에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묵묵히 가사노동을 해온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을 쓰며 김현수 씨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 글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김현수 씨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아내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기 내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후 2시, 김현수 씨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청소년 진로 상담 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과 대화해 봤어요.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디자이너도 좋은 직업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하셨어요. 잘 됐구나. 정말 다행이다. 김한수 씨는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학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현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박지영 씨는 베이킹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들렌을 만들어 볼 거예요. 프랑스의 전통 과자죠. 수강생들 앞에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버터의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섞이지 않고 너무 따뜻하면 반죽이 무거워져요. 수강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클래스가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심화 과정도 여실 건가요? 심화 과정이요? 네. 선생님께 더 배우고 싶어요. 케이크 데코레이션 같은 거요. 박지영 씨는 생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가르치는 거 정말 잘하세요. 박지영 씨는 새로운 도전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김현수 씨는 약속대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박지영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와, 파스타예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네.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지영 씨는 한 입 먹어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는데요? 진짜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당신 요리 재능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수 씨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설거지를 하고 박지영 씨는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클래스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수강생 한 분이 심화 과정도 열어달래요. 그거 좋은데요? 해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나도 도와줄게요. 박지영 씨는 남편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녁 8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6개월 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네요. 박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말하기 힘들었어요. 30년간 참아왔던 말들을 꺼내는 게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게 살아요. 불만이 있으면 바로 말하고, 고마우면 바로 표현하고. 네. 그래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진 촬영을 나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공원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나무가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사진 찍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카메라를 들고 같은 풍경을 담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서로의 작품을 공유했습니다. 당신 사진은 따뜻한 느낌이 나요. 당신 사진은 선명하고 생동감 있어요. 서로의 작품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김현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제2의 인생인 것 같아요. 왜요? 처음에는 은퇴하면 그냥 쉬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죠? 네. 진짜 제2의 인생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거더라고요. 집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부부로서의 역할. 박지영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제2의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결혼했을 때 생각나요? 박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드레스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저는 당신이 긴장한 모습이 기억나요. 손이 떨려서 반지를 끼우지 못하던 거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하지만 보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김현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뻐요. 무슨 소리예요? 주름도 늘고 머리도 새었는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지금 당신은 자신의 꿈을 찾았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박지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도요. 봉사활동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블로그 쓰면서 보람 느끼는 모습, 그게 정말 멋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러게요. 벌써 30년이라니.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보낼까요? 박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서로를 더 이해하며 살아요. 좋아요. 그리고 손주들도 보고요. 그건 아이들 마음이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김현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김현수 씨는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은퇴 6개월, 우리가 배운 것들. 1. 집안일은 노동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노동입니다. 2. 은퇴는 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3. 부부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변해야 합니다. 4.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5.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6.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밥 한 끼, 설거지 한 번,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7.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8.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30년 전에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지금도 사랑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저희 부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70대인데 아직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 글을 읽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이 글을 보여줬더니 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응원합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블로그 인기 많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자기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신도요. 베이킹 강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박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김현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저 노을 좀 봐요. 와, 정말 예쁘다. 두 사람은 함께 창가로 다가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 노을 같네요. 무슨 뜻이에요? 아침이 있었고, 낮이 있었고, 이제 저녁이 왔어요. 하지만 저녁도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박지영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인생의 저녁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저녁을 만들어가요. 네. 함께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역할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집에서의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력할 때,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수 씨와 박지영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을 함께 써내려갈 파트너가 옆에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겪는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